지금 노든공이 시승을 하고 있어요. 소양강 주변입니다. 여기 소양강 주변이고, 어떤 느낌인지 낱낱이 팩트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들어간 옵션이 어젯밤에 AXP 언더가드를 장착을 했는데요. 이 언더가드 같은 경우에는 890 어드벤처 거를 잘못 사셔가지고 끼웠는데, 이게 뭐 다를 바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냥 잘 맞네요. 잘 맞고, 노든 901 전용으로 따로 나오긴 하죠. 이 차량에 시트 옵션은 따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트 옵션 따로 안 들어갔고 노멀 시트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투라텍 백이 달려있는 상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게 무슨 용도냐면은 이렇게 사이드백 다는 옵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간 거를 설치했을 때 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그 백이 여기서 낭창낭창 거릴 때 이 휠에 닿지 않도록 요런 옵션까지 추가로 달아줘야지 이게 휠이 여기 닿지가 않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요런 옵션이 달려 있어 가지고 이제 머플러에 닿여 가지고 녹지 않도록, 가방에 녹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 장치가 옵션으로 나옵니다. 51.2km 탔고요. 그리고 연비는 17 정도 나왔고 평균 속도는 50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탔고, 배기음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배기음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배기음은 순정입니다. 순정. 흙길 그리고 임도길 많이 탔습니다. 솔직히 많이 탔고, 타면서 느낀 점은 790, 890이랑 느낌 너무 똑같다. 빵이 큰 89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날리는 느낌이나 노즈 다이브 하는 느낌이나 임도에서 보여지는 그런 성능적인 부분이 너무 똑같아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나는 좀 감성을 좀 생각한다, 디자인을 생각한다 하신 분은 아무래도 노든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뭐 노든이라고 해서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서스펜션이 아펙스 시리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다르지 않느냐, 전혀 그런 거 없었고 부족함도 없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구조도 똑같은 형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아까 와인딩을 타는데 온로드에서 윌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안전 장비를 다 끄고 나서 팍 당기니까 앞이 살 뜨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막 굉장히 무섭거나 공포스럽거나 이런 현상이 왜 생기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노든 덕분에 듀얼 바이크로 처음으로 이제 공도에서 윌리를 해봤다, 잠시나마 해봤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고속에서 털림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여기에 스티어링 댐퍼가 있죠. 스티어링 댐퍼가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느낌 없었어요. 첫 느낌 뭐였냐면은 경쾌하다. 이 무게에 비해서, 덩치에 비해서 무게가 크게 체감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공도뿐만 아니라 임도에서도 느껴졌었고요. 완전 빡빡하게 쪼아놓은 서스펜션 느낌이 아니라 걸을 거는 걸러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딱딱해. 잡아줄 건 잡아줘. 그런데 요 철은 또 소화시켜. 이게 기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2022년도에 갓 출시된 어드벤처 바이크는 요런 느낌이다. 그리고 KTM과 너무 느낌이 흡사하게 똑같다. 하지만 감성을 찾는다면 노든 901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딩 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이 씬이 요 씬이거든요. 요 씬에서 이 핸드폰을 딱 달고 이 달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은 풍절음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 빵이 있고 이렇게 스크린이 있고 확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풍절음이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이제 누구는 그냥 빨리 안 달리면 되겠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차량을 사시는 목적이 장거리 여행이거나 뭐 세계 일주거나 유라시아 횡단이거나 할 때는 다소 조금 피곤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890은 이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올 요소가 없어서 니그립하기 더 편하지 않느냐, 편할 것 같다 그게 더 라고 말씀하시지만, 요것만의 장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니그립하기에 저한테는 이게 더 좋았거든요.
넓게 잡아주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이 저는 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차가 좋다 안 좋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향 차이. 나는 내 스타일은 이 차야, 내 스타일은 이 차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듀얼 바이크들을 계속 여러 가지 타보면서 느낀 점은 세상에 안 좋은 차는 없다. 그 어떤 기업이 미쳤다고 습작을 내놓겠습니까? 시장에 갈고 닦고 수정하고 내놓겠지만, 아 괜히 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후회되지 않도록 이제 시승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임도끼를 타면서 이렇게 묻혀가면서 뒤를 날려가면서 임도에서 탈 수 있는 그런 시승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리뷰를 찍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차 좋은데 이 차를 온로드만 타고 판단 내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 차의 가치를 한 20% 정도밖에 못 본 겁니다. 오프로드를 타봤다, 내가 임도에서 조져봤다 라는 판단을 가진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가진 상태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기회가 쉽지 않죠. 그럴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사야지, 구매를 해서 내가 조져봐야지 나한테 맞다, 이게 재밌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거를 조금이나마 대리 체험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임도를 계속 타고 있어요. 열을 좀 받았을 때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다소 컸어요. 제가 스바르트 필렌 탈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발열이 너무 심해서 막 엉덩이가 뜨겁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얘기 들었는데, 뭐 그 정도로 심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스탠딩 포지션이 제 체형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나왔어요. 스탠딩 포지션이 아프리카 트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스텝을 밟고 그리고 요거를 딱 잡고 스탠딩을 하면은 좀 좋다, 이게 자유를 느낄 수 있기에 최적의 포지션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조금 숙여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나왔어요, 노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확장 킷을 하면은 그제서야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그런 얘기 있어요. 확장 킷을 하면은 지오메트리가 바뀌기 때문에 노면을 많이 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는데 자기 체형에 맞게 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키가 175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탠딩 포지션이 좀 아쉬웠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시트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시트를 낮췄을 때 비로소 이 데칼 라인이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시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때가 타거나 이런 현상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소재를 신경 썼을 것 같거든요. 시트를 낮추는 게 요 라인도 맞아 떨어지고 요 라인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형광색에 계속 문댔을 때 이염되거나 흙이 묻었을 때 색이 빠지지 않거나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좀 더 타보고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세팅 값을 조절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세팅 값을 맞춰서 타고 계셨던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바꿀 생각은 없었고, 그래서 시승할 때 뭐 여쭤봤어요. 만약에 고급력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 넣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잘 시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게이지가 있잖아요, 연료 게이지. 요거 스바르트 필렌처럼 똑같이 또 이러네. 이거 98, 99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120, 110, 갑자기 90, 갑자기 100 갔다가, 이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제 8500rpm까지는 가지긴 가집니다. 비상등이 없습니다. 비상등 없는 거 수긍하셔야 되고요. 대신 패싱 라이트 있죠. 네, 패싱 라이트 있고, 그 다음에 좌우 깜빡이를 넣잖아요. 내가 지금 좌측을 넣었어도 양쪽으로 떠요. 우측을 넣어도 양쪽으로 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듀얼 바이크를 타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정말 좋고, 이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꺼져요, 그 크루즈 컨트롤이. 그래서 속도를 높이고 내리고 하는데 속도 단위가 1km, 1km, 1km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뭐 전혀 어색하거나 갑자기 급출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6단 크루징 걸어놓고 탁탁탁 올리면은 서서히 속도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막 올렸다고 해서 얘가 다운시프트 치고 자동차처럼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크루즈를 내가 걸어놨습니다. 걸어놨고 신호가 걸렸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살짝 잡으면은 툭 하고 이렇게 노즈 다이브가 살짝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브레이킹이 들어가거든요. 좀 아쉬웠습니다. 내가 이걸로 껐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관장이 되는데, 하지만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120 걸어놓고 한번 항속 주행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좀 더 타봐야지 진가를 알 것 같은데, 한 지금 50km 탔을 때 연비는 한 17, 18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쐐게 다뤘기 때문에 연비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훌륭하다, 이 가격이면 살만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임도에서 꽤 탔음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느낌 만족하고 되게 좋았다. 이상으로 방송 마칠게요.